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고금리와 증가하는 가계부채, 거기에 내년 총선까지 많은 변수가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잠시 뉴스토론에서는 안개 속 부동산 시장의 출구 전략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이 도심 속 쉼터가 가득한 대전 둔산의 숨은 재미를 찾아보고 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소울푸드도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한 주간 뜨거웠던 뉴스를 콕 집어 소개합니다. 취재기자인 뉴스픽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스픽 김철진 기자, 오늘의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의 키워드 너도 때려입니다. 너도 때려요? 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많은 분들이 이 소식 듣고 많이 공분하셨을 네. 텐데요. 바로 천안의 10대들이 공사장에서 집단 폭행한 사건입니다. 때는 지난달 21일이었는데요. 천안시 동남구 성왕동의 한 공사장이었습니다. 높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지만은 도심 한복판이었는데요. 이곳에서 초중생 30여 명이 중학생 1학년 여학생 1명과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그 장면 자체가 워낙에 폭력적이어가지고 뉴스 영상에서는 짙은 모자이크와 함께 일부 영상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영상에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는 여학생들을 30여 명의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구타하고 또 모욕적인 그런 행위들을 하는 모습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해자들은 바로 누구였냐면요. 바로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비슷한 또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너도 때려, 더 세게 때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폭력의 수위를 점차 높여갔고 폭력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웃음을 보이는 등 그런 충격적인 모습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분을 냈습니다. 아니 수십 명의 아이를 이렇게 수십 명의 아이들이 한 아이를 이렇게 폭행한다는 게 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아이를 때린 거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맞습니다. 네. 사실은 뭐 어떤 이유로도 그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겠지만은 그 이유에 대해서 왜 이 폭력이 시작됐는지에 그렇죠.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렇게 워낙에 그 폭력 수위가 높았기 때문인데요. 알아보니까 단순한 뒷담화였다고 합니다. 흔히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뭐 나쁘게 얘기했다, 안 좋게 얘기했다라는 건데 이게 피해자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뭐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가 한 명 정도는 있었다. 그런데 나머지 가해자들은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고 한 걸 보니까 이 뒷담화가 마치 뭐 나도 당했다, 너도 당했다 이게 좀 잘못된 소문이 확산되면서 이제 이들에 대한 폭행 같은 이런 수위 같은 것도 높아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집단으로 괴롭혔었던 무리 중에는 피해자가 아예 모르는 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폭력적이고 잔인한 군중 심리가 작용한 것 같은데 이게 성인들도 아니고 아이들이 그랬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30여 명의 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도 좀 궁금하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우발적인 폭력 사태가 아니라 계획된 폭력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이 피해자를 불러낼 때부터요. 거짓말로 피해자를 불러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폭행 사건이 벌어진 천안이 아니라 인근 아산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었는데 이 폭행을 했던 가해 학생들 중 일부가 이제 피해 학생한테 연락을 해서 뭐 그런 일 없을 테니까 편하게 나와라라고 해서 천안으로 불러냈고 그리고 공사장으로 불러낸 다음에 폭행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SNS에 이렇게 이것들을 때리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돌면서 이 피해 학생을 직접 알지 못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모여들면서 현장에는 30명 넘는 학생들이 같이 모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앞서 말했듯이 모르는 학생들도 다 같이 모였었는데 뭐 약하다, 재미없다, 더 세게 때려라 이렇게 주위에서 자꾸만 부추기게 되니까 때리던 학생들의 폭력 수위도 점점점 높아졌는데요. 경찰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처음에는 이렇게 폭력 수위가 강하지 않았었는데 주위 친구들이 군중 심리로 이렇게 부추기고 더 싸움을 권유하면서 폭력 수위가 점점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폭력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게 계속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이를 방조하고 오히려 더 폭력을 지시해서 이 피해 심해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도심 속에서 아이들이 싸우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폭행을 하고 있으면은
경찰 신고도 들어갔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뭐 어떤 조치가 좀 이루어졌습니까? 맞습니다. 여기가 그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긴 했지만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공사장이었기 때문에 30명 정도나 되는 학생들이 이렇게 싸움을 벌이고 있으면 그 소리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이동하면서라도 그런 신고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이날 이 관련된 학생들의 관련 신고만 4차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를 이런 가해자로부터 분리해낸 거는 경찰이 아니라 지나가던 한 시민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게 경찰의 신고가 4차례 정도 들어갔는데 뭐 2차례 정도는 뭐 아이들이 담배를 많이 핀다, 뭐 아이들이 불량한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뭔가 좀 아이를 괴롭히는 것 같다라는 신고가 들어갔었는데 경찰의 말로는 그때까지는 어떤 폭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어떤 특이 사항이 없어서 돌아갔다라는 반응이고요. 그리고 3번째 신고 때는 실제로 폭행이 이루어진 다음에 가해자와 또 피해자 그리고 이렇게 경찰까지 셋이서 3자 대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만났었는데 경찰은 그 자리에서 무리한테 혹시 여기서 뭐 폭행 피해가 있었느냐라고 물었었고 가해자들은 여기 그런 폭행 같은 건 없었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그래도 경찰이 뭔가 혼자서 뭔가 그 외적으로 이상한 외적으로 뭔가 맞은 듯한 학생한테 혹시 피해가 있었느냐로 물었었는데 이 피해 학생은 바로 옆에 가해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차마 자기가 맞았다고 말을 하지 못하고 본인이 넘어졌다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경찰은 알겠다라고 하면서 이름과 번호, 학교 정도만 묻고서는 현장을 다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가족을 들어봤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때 피해 학생이 느꼈었던 심정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경찰이 간 뒤 지나가던 시민이 우연히 구조해줬기 때문에 이 사건은 무사히 그나마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정말 너무 화가 나는데 10서너 살 된 아이들을 경찰이 이제 분리 못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걸 일일이 물어서 안 때렸다고 하지 누가 때렸다고 합니까? 그 경찰이 그 정도 분간을 못할 정도면은 이 부분은 저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징계받을 건 징계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피해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피해자 무엇보다 그 폭력이 굉장히 심하게 당했잖아요. 이로 인해서 뇌진탕을 진단받았었고요. 외상적인 부분들은 좀 더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그런 심한 상처는 바로 정신적인 부분일 겁니다. 이게 또래 아이들한테 집단으로 맞고 또 뭐 침을 뱉음을 당하면서 굉장히 많은 모멸감 같은 걸 느낀 상태고 무엇보다 이제 SNS를 통한 2차 가해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피해가 이루어진 다음에요. 가해 학생들이 라이브 방송이라 불리는 흔히 라방이라고 불리는 그런 영상 방송을 스스로 이렇게 개인 SNS에 올리면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 학생의 이름과 그다음에 학교, 그다음에 그 사람의 뭐 SNS 아이디 같은 것들을 언급하면서 2차 가해를 할 수 있는 여지 같은 것들을 계속 해줬었는데요. 이 때문에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집에 있지 못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혹시나 가해 학생들을 마주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집에서만 지금 있는다고 해요. 병원 쪽에서는 처음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외상 때문에 입원을 권유하기도 했었는데 피해 학생이 좀 정신적인 좀 충격이 크다 보니까 낯선 곳에 있지 못하고 지금 그런 가족들로부터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가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번 폭행이 처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TJB가 좀 이것들을 취재를 하면서 그런 천안에서 벌어졌었던 이런 집단 폭행, 집단 괴롭힘 피해자 가족들을 좀 더 만나봤는데요. 이 가족분들께서 조금 이런 수법들이 좀 비슷하다. 이것들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좀 의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취재를 해보고 그 명단 같은 걸 받아서 비교를 해보니까 같은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즉, 이번 천안에서 공사장에서 벌어졌던 집단 폭력 가해자들 중 일부가 그 앞서 2주 전에 벌어졌던 천안의 또 다른 집단 폭행과 연관성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이들은 집단으로 아이를 몰아놓고서 폭행하고 또 괴롭히고 이거를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수법도 사실은 좀 비슷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예방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만약에 앞서서 그 학생들을 좀 더 경찰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하고 막았다고 한다면은 그 2주에 뒤에 벌어졌었던 또 다른 집단 폭력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해 학생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이제 이 증거들이 워낙 명확하기 네. 때문에 경찰 수사는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근데 이게 처벌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이 촉법 소년이기 때문인데요. 이게 촉법 소년들 지금 대부분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아주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게 수사가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검찰로 송치돼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소년원으로 보내져서 어떤 교정과 교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소년원에 가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처벌 기록 같은 것도 사실 남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욱 더 많은 시민분들께서 공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어린 학생들에 대한 이런 좀 악의적인 좀 잘못된 범죄에 대해서 좀 더 강한 훈계나 지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도 나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2차 가해도 문제가 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이제 SNS 같은 데 이런 관련된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유포가 되고 있는데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이를 네. 좀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서 심의에 나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영상들이 퍼졌을 때 이것들을 처벌하거나 이걸 규제할 것들이 마땅치 않은데 네.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만 10세에서 13세까지가 촉법 예. 소년이잖아요.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뭐 많은 경우에는 2학년까지도 일부 해당이 되는데 이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게 아마 제 추진됐다가 지금 조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찬반 여론은 있지만 적어도 이런 경우에 좀 적합한 처벌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 사회가 이 폭력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특히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명시한다든지 이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차제 좀 뭐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철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